자, 페이지 72페이지에 2번. 변압기 효율이라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효율이란 말은 이 변압기란 말하고 발전기란 말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을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기약 효율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기약 효율이 어떻게 되냐? 출력 플러스 현실분의 현실 곱하기 배경이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효율이다? 변압기 기약 효율이죠. 그러면 변압기의 효율은 기약 효율을 하는데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이 손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변압기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을 때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손실이 무슨 선? 철심이니까 무슨 선? 철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P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변압기에는 부하가 걸리잖아요. 부하가 걸리면 저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고정선입니다. 고정선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변압기라는 자체는 몇 시간이 걸려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24시간 불고 있는데 만약에 부하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24시간 중에 만약에 내가 변압기를 10시간만 썼다. 그러면 10시간만 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선은 몇 시간 물려 있는 거고 24시간 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PC라고 합니다. 이 동선은 부하선이에요. 또는 저항선이라고 하고 가변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에서 손실은 크게 몇 가지로 나온다? 그러면 손실이 이렇게 되잖아요. PI하고 뭐가 돼요? PC가 될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우리가 변압기에서 출력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출력은 킬로와트가 되면 P상전력에다가 0으로 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력이에요? 유효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전력이에요? PA라니까요. P상전력이라고요. V 곱하기. 그러면 이 식은 보세요.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면 이게 무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0으로 곱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P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PI에 플러스 PC죠. 이게 뭐예요? PI 플러스 PC가 뭐냐고요? 손실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P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PI하고 PC가 있는데 이 PC가 동선이라고 했죠. 이 동선은 저항선인데 PC가 이거하고 같대요. M의 제곱에 M의 제곱입니다. M의 제곱에 PC
m의 제곱. 요놈이 m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게 부하율이라고 해요. 부하율. 이게 부하율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PI하고 PC가 있는데 이거는 철선이고 이건 동선이죠. 그러면 효율이 최대가 되기에는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어쩐다.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PI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PC가 같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는 지금 M자를 썼죠. M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M의 제곱의 PC다. 이게 M의 제곱의 PC면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와요? PI는 M의 제곱의 PC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 교재는 뭐로 나왔어요? M이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요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N분의 1의 적승의 PC가 있잖아요. N분의 1 구하다. 그 말에 그냥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도 최대 조건이 들려있는 거다. PI는 N분의 뭐? 1의 제곱이 뭐가 된다? PC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부하다 들어가면 M이라고 썼고, 이 부하율을 N분의 1이라고 하면 N분의 1로 표시하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시할 때 효율인데, 여기다가 M이라고 쓰면 이게 M부하라는 뜻이고, 요놈을 N분의 1이라면 뭐가 된다? 이 공식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효율을 나타낼 때,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PI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PC하고 같단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02번은 뭐다? 답이 1번이 답이에요. 03번 자속이니까 뭐예요? 자속은 뭐다? 계자입니다. 계자. 자속은 계자라고요. 5번 변압기에서 2차 측이라고 부르죠. 1차 측은 전원 측입니다. 2차 측은 부하 측이에요. 1차가 고압이 아니고 1차 측은 전원 측이라고 그러죠. 2차 측은 부하 측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 다음에 08번. 반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냐? 아까 반파는 얼마? 반파 전파 반상 반파 전파 수치 외우셔야 돼요. 0.45 여름의 2배 0.9 1.27 1.35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반상거 전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음에 10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거기다가 등가 동그라미 치세요.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 동그라미 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시라고. 무슨 회로?
등가 회로가 답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13번. 자, 13번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변압기 결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YY 방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방식, 그 다음에 VV 방식, Y 델타 방식, 델타 Y 방식, 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서 이거는 사용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네. 두 번째, Y 델타로 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강압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론보다 승합입니다.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강압하고 승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VV라는 말이 나왔어요. 델타 결선 중 문제가 항상이 고장이 생겼다. 그래요.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Y 델타 그 다음에 Y 델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에서 보내는 것은 몇 쌍을 보내는 거예요? 반상을 보내요? 3상을 보내요? 변압기는 3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델타 결선 중 한 상이 어쨌다? 고장이 생겼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고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3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뭐다? 무슨 방식? 임시적으로 3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그럼 무슨 결선? V 결선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정속도가 나오면 무조건 속도가 일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동기? 분권 전동기라 해야 돼요. 직권 전동기는 가변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동기 검정기로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문제 나온 거예요. 뭐를 측정할 수 있다? 위상을 측정할 수 있어요. 왜 위상을 측정을 해야 돼요? 3상은 어찌해야 돼요? 3상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3상은 각이 몇 도의 이상차로 발생하요? 120도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기 검정기로 반드시 뭐를 측정해야 된다? 이상을 측정해봐야 돼. 이상이 맞냐 안 맞냐. 뒤에 문제는 다 그거네. 다음에 78페이지 30번. 몇 번은 맞아요? 4번. 2번하고 몇 번은 맞아요? 2번, 4번은 맞죠? 네. 그런데 1번, 3번이 문제죠? 네. 그러면 30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서 겠죠? 자. K가 크다.
어? 네. K가 크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작다잖아요. 이거 계속 해줬잖아요. 네. 동기 임피던스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락기하고 동기 임피던스는 반대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33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거, 전력을 변환시키는 것이 아닌 거.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는 다 맞잖아요. 유도전도기는 뭐예요? 전력을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전기기죠. 회전기기. 37번 소변전 설비의 구성기기 계기형 변압기 PT의 설명으로 맞는 거. PT는 뭐라겠어요? 변압이니까 전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T는 전압계를 다는 거고 CT는 전류계를 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겠어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어떻게 한다? 바꾼다. 바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다? 변성한다. 변성이 바꾸는 거예요. 변성. 그 다음에 39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진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39번 자 보세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부하를 걸었을 때하고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차이값이죠. 부하를 걸어버리면 당연히 전압이 증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압 변동률이 0이다. 그러면 부하를 걸지 않을 때 무부하고 부하를 걸었을 때 같다. 그 말이다. 0이니까. 이게 무슨 발진기에 해당된다? 평복권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발진기? 평복권이라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 크다는 뜻이에요? V0하고 Vn이 크다는 뜻이에요. V0가 크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아니죠? 응? 플러스가 나오면 크겠죠? 이 값이 컸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 하여자, 중권, 뭐, 차도, 복도. 세 번째,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V0가 이런다. 직권. 여섯세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됐어요? 그
그 다음에 몇 번? 40번. 8급 파권 직류 발증이다. 파권이라고 했죠? 네. 파권은 항상 얼마? 파권이라고 하면 A는 항상 얼마? 2여요. 그 다음에 파권 1턴. A는 뭐하고 있다? 아셔야 돼. 그 다음에 41번은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 아까 슬립이 가장 크단 말은 S가 얼마? 1이에요. S가 1이에요. 1일 때는 무슨 시? 기동시 또는 무슨 시? 정지시라고 했잖아. 정지시. 맞죠? 네. S가 0 되면 뭐? 무구한 시. 그 다음에 M이 뭐하고 같다? 공기 속도하고 같을 때요. 네. 이거. 자, 42번. 42번은 방향을 물어본 게 아니죠. 네. 그러면 그림의 전동기 제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일단 단상이죠. 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다이오드가 몇 개씩 들어가 있냐면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4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전파 정류 회로와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단상 전파라고 했죠. 맞죠? 네. 정류란 말을 썼죠. 그러면 정류는 뭐예요? 그냥 A씨로 D씨로 변환시킨 거 맞죠? 네. 그럼 몇 번은 맞는 거예요? 교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로 바꾼다. 맞아요. 변환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이리트는 이상제어를 하는데 이상제어인데 이게 이거하고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브릿지 정리 회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브릿지 회로 정리 회로는 다이오드가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이 브릿지 정류 회로는 전파 정류 회로고 같고 아시겠어요? 근데 다이오드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4개면 4개를 쓰는 실제로 우리가 정류를 만들 때는 이걸 정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류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브릿지 정류 회로는 뭐하고 같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 같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사이리트의 이상제어 회로다. 이상제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 이게 이상이죠. 셀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소, 그 다음에 이쪽을 접어. 이거 뭔지 아세요? 만약에 30도다. 0도부터 30도까지는 동작을 안 시키고 30도부터 동작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몇 도까지? 180도까지. 이게 무슨 제예요? 이상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상을 제어. 이게 이상을 제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상 제어를 할 수 있다. 근데 뭐는 못한다.
뭐는 못한다. 주파수를 변환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파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43번.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이란 충전 특성을 보상하는 기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동기 조상기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조상이라고 쓴다고, 조상. (49번) 82페이지. 반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부터 이렇게 나열한 거. 이 문제는 외우실 때 반콘 분쇄예요. 반콘 분쇄라고요. 근데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만 나온 건 아니에요. 반발 기동형 다음에다가 하나를 더 쓰세요. 반발 유도형. 그러니까 반발 기동하고 반발 유도형이 나왔을 때 가장 기동 토크가 크다는 것은 기동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1번은 했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53번. 변압기에서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닌 것. 절연 내력이 안 좋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바로 파괴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뭐 다시 해야 돼? 가업시험, 유도시험, 충격전압시험. 그러면 뭐는 필요 없다? 단락시험은 필요 없어요. 변압기에서 단락시험을 하는 목적은 뭐다? 단락시험 나와야 돼요. 단락시험을 하는 목적은 공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단락은 공선이에요. 공선. 그 다음에 59번까지만 하고 오늘 종료할게요. 네. 59번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할 부분이 사이드스타를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SCR인데 이 SCR이라는 자체는 통전이 한 번 있죠. 통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통과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통전이라는 말은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흐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흐르고 있는 동안에 턴 오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턴 원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턴 오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통전이 아니라 이제 소호가 되겠죠. 꺼야 되겠죠. 이거잖아요. 이 소호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인다. 이 말도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전류가 지금 30A 흐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30A 흐르고 있는데,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였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럼 얼마예요? 30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전 중일 때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이 값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니까 답이 다 뭐예요? 1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게이트 전류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통전 중일 때 만약에 이거를 턴 오프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쪽이 뭐예요?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이쪽에다가 뭐를 가하고 플러스 가하고 이쪽에다 뭐를 가면 된다? 마이너스 가면 되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극성을 바꾸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이오드가 동작하기 위한 최소 전류가 내침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이오드가 동작하고 있는 최소 전압이 만약에 0.1이다. 이게 유지 전류입니다. 유지 전류인데 이 유지 전류를 이것이 동작하기 위해서 유지 전류는 0.1이에요. 그런데 이 값을 이렇게 내렸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유지 전류가 0.1이었죠. 근데 얼마로 내렸어요? 0.01로 내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동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로 내려라? 유지 전류 뭐로? 이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지전을 이하를 하게 되면 아침날 턴오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거 뭐예요?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여도 턴 전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반으로 주니까 15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59번은 답변이보다 순방 에너지를 유지전류로 찐다? 이하로 한다. 게이트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순방향은 뭐로? 에노드가 아니라 뭐? 순방향 에노드가 아니라 뭐예요? 이쪽이 뭐예요? K죠? 네. 여러분이 이제 K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반대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